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어, 대통령 권한대행. 자, 오늘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8인 체제가 이제 됐는데요. 어, 자, 이 8인 체제 이걸로 그냥 계속 이제 갈 가능성도 일부 있지만 민주당에서 한 명을 더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일단 마은영이를 이제 들이밀어 볼 겁니다. 또. 근데 이제 일단 거부를 당했기 때문에 사람을 교체해 가지고 또 서둘러서 또 청문회하고 그래서 또 이런 식으로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8명이 될지 9명이 될지 지금으로서는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민주당은 좌우지간 9명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자기 목들이 하나 빠졌다고 보고 마은혁과 같은 그 비슷한 성향을 또 하나 들고 올 겁니다. 어쨌건 만역이든 만역 아니든 누군가는 또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그 자리에 이제 꽂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봅니다. 자, 어쨌거나 이번에 이 최상목이 이런 행동을 하면서 엄청난 지금 비판의 직면에 있죠. 대통령 등 뒤에 칼을 꽂았다. 지금 속보를 보니까 대통령실의 반응이 나왔던데요. 대통령실에서 지금 배신감을 느낀다. 배신감에 정말 굉장히 지금 격앙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본인의 지금 감정이 어떠한지 그걸 말해주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대통령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지금 격앙, 굉장히 불쾌 그리고 이제 분노, 배신 이런 감정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최상목은요 대통령의 그 가장 신임을 받던 인물이고요. 믿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명 정도가 아니고요. 제일 더 퍼스트 원에 가깝다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신뢰하고 믿었던 강요라고 하는데 이 최상목이가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대통령을 그냥 저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아무튼요, 지금 대통령을 체포한다 어쩌고 하면서 저들이 지금 들이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뭐 이런 이유가 있죠. 1급 보안 시설에 지금 머물고 있다 그래요. 윤 대통령은.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있는 곳입니다. 어쨌거나 직무가 정지되었을 뿐이지 대통령은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체포를 하자면 경호처장이 승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가능성이 하나도 없죠. 경호처장이 승낙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소환 거부 때는 체포할 수가 있긴 해도 그리고 영장 없이도 가옥동 수색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여기 반면에 비밀 요하는 장소는 예외죠. 예외. 체포 때 수색 불가 등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죠. 그래서 저들이 몇 번 체포하려고 신임을 낼 뿐이지 대통령을 체포는 못합니다. 스스로 움직이기 전에는 어려워요.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뭐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하면 몰라도 그 전에는 어렵다라고 이제 봐야 되고요. 자, 시간 끌기,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6인 체제 같으면은 헌법재판소가 속전속결로 나가는 게 좋았죠. 그런데 지금 이게 8인 혹은 9인이 되면은 이 빨리 가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국민적 어떤 설득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지금 빠르면 빠를수록 지금은 더 불리해집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그 계엄을 했을 때는 그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자료가 있으면 까야 될 거예요. 헌법재판소 재판장에서 깐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그 사이에 민심이 그냥 완전히 와해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살아있던 민심까지도 자칫하면 포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 싶으면 포기해버리거든요, 민심은. 국민의힘 자체가 벌써 그런 상황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을 밀어주고 싶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발을 빼는 거야, 자꾸 전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하는 발언이 없잖아요. 대통령의 총애를 받던 그런 국회의원도 몇 명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전부 다 그냥 입 딱 닫고 있잖아요.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를 이제 반전시키자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카드가 필요한데 그거는요 부정선거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 어디선가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국가 조직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그 계엄 관련해서 대부분의 그 책임자들이 전부 구속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부분 감옥 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직 자체가 그 하위 계급에서 그걸 할 수 있으리라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좌우지간 지금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은 시간을 끌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된다고 해서 바로 뭐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요. 한두 달 또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가야 됩니다. 내년 4월 이제 그때 되면은 이 헌법재판관 2명이 임기가 만료가 되죠. 4월 중순쯤 되는데요. 그게 이제 문재인이 임명한 2명이죠. 그때 이제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가 이제 이어지겠죠. 뭐 최상목이가 그대로 있을지, 뭐 아니면 또 이주호로 갈지, 아니면은 한덕수 총리가 다시 살아나서 권한 대행을 할지 미지수입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한두 달 뒤에는 한덕수 총리가 다시 복귀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마 그래 판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한덕수 총리에게 그 권한이 이제 주어지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새로 이제 대통령 몫으로 이제 2명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 2명은 인용 안 때리겠죠. 야, 그러면 해볼 만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금 끌어야 되고요. 4월까지 뭐 어떻게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제 이렇게 시간을 벌면서 버텨나가야 됩니다. 단숨에 저들을 그냥 제압할 힘이 이쪽에는 지금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면 그 밑에 보면요, 누구를 당장 구속하세요, 누구를 당장 잡아들이세요, 이런 댓글이 참 많은데 그거 할 수 있는 조직이나 기관이 없습니다. 그런 힘이 있으면 벌써 했죠. 누구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버티는 것, 이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뭐 써먹어 볼 만한 전술이면서 전략이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하나의 윤활유가 있다면은 부정선거 관련한 어떤 특급 정보 어떤 그런 게 있으면은 조금 발표해 주면은 훨씬 낫지 않겠나. 물론 부정선거에 대한 자료는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정부 당국에서, 그리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말한 게 아니고, 뭐 황교안, 뭐 공병호, 뭐 민경욱 이런 사람들, 이런 쪽에서 부정선거 규명 운동하던 사람들 쪽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갖고 있는 정확도가 100%라고 해도 신뢰도는 떨어져요, 사실은. 그걸 보는 순간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신뢰도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공신력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도권으로 나가지도 않고 언론에서 말도 안 해주고 뭐 보도도 안 해주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지금 그냥 이야기하고 쑥덕쑥덕거리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획득한 고급 정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뭐 여러 방식을 통해서 이제 흘릴 수가 있겠죠. 흘린다라기보다는 그걸 국민들에게 알릴 수가 있겠죠. SNS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누군가 뭐 총대를 메고 정말 목숨 걸고 발표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대통령실에서 누군가, 혹은 뭐 다른 정부 조직에서도 누군가는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자료는요, 같은 자료라도 신뢰도가 다른 겁니다. 황교안 뭐 민경욱, 공병호가 이야기했던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라도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직접 그걸 이야기하게 되면은 받아들이는 효과가 월등하게 차이 납니다. 자, 그런 과정을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요. 만일에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정말 이제는 뭐 딴 거 없습니다. 시간을 벌고 계속해서 마라톤처럼 뭐 이렇게 4월까지 이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늦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원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뭐 인터넷에서 장외에서 그런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전부 돌아서 이렇게 하면은요, 안 됩니다. 그럼 제 생각에 100% 집니다. 100%. 국민의힘이 대통령 쪽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권성동 잘라고 뭐 저렇게 권영세 뭐 아웃시키고 뭐 다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은 타협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아무튼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국민의힘을 저런 식으로 마냥 제 갈 길 가는 식으로 뭐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예전과 관심을 갖고 뭔가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노력을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조기 대선 분위기로 지금 가버리면은 뭐 완전히 그냥 마이웨이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대통령을 누가 구해주겠습니까? 아무리 법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미 그쪽에서도 끝났다고 판단하는 거죠. 광화문에서 막 많이 모여가지고 뭐 대통령을 뭐 이렇게 구하려고 목소리를 낸다 해도 거의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국민의힘을 지금 움직이고 설득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이슈인데, 사실 이걸 지금 거의 그동안 못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이래저래 한동훈 등장 이후 국민의힘이 또 여러 가지 어떤 난맥상을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낼 만한 지도력도 사실 없어요.
권영세, 권성동 이 두 사람이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이 두 사람도 지금 믿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이들이 뭔가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 주는 그런 캠페인이 이제 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끝나기 전에 이종배 시의원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에 여러 명 나와야 되는데 아쉽죠? 그렇지만 이종배라는 인물이 있다라는 것 정말 이것만이라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공수처가 불법적으로 판사 쇼핑하더니 결국 영장을 받아냈군요. 하지만 체포는 어림도 없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을 경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호원들 털끝이라도 건드리면 경호 업무 방해 혐의로 즉각 고발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종배 또 공수처가 불법적으로 체포를 시도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 불법 감금죄, 불법 체포죄 등으로 즉시 고발하고 체포조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체포 시도조차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거 사실 공수처든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다 알아요. 아는데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지금 분위기가 이쪽에 다른 데 가 있다라고 보고 지금 이들이 진짜 끌떡거리고 있는데요. 겁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게 사실이거든요. 법적으로 사실 나중에 가면은 그들이 된통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요식행위에 가까운데 어쨌거나 그래도 만인의 하나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대비 상태는 지속해야 되겠죠. 자, 이종배 시의원 같은 이런 아주 용감한 목소리, 과감한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데, 야, 정말 국민의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정말 전투력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이 뭐랄까요, 색깔 없는 중도 비슷한 그런 목소리를 내려고 그래요. 전부 다 그렇죠. 세상의 정치판에서는 중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새가 되기 어려운데 말이죠. 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혼자 싸움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지금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 있습니까? 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을 쥐고 있고 그리고 애국 우파 자유보수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 과정을 거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쪽 진영의 하나의 아이콘으로 지금 성장했다라고 보입니다. 이 이제 싸움에서 끝내 이기기만 한다 그러면요, 거대한 전리품이 있을 것 같고 그 후에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진짜 칼을 이제 뽑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어떤 거대한 어떤 지원이 와야 될 텐데 정말 시간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과연 초기에 바로 움직여 줄지 그것까지도 한번 기대는 해봅니다. 끝까지 희망은 이제 버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패를 갖고 있다 그러면 아직도 패를 한 번도 까지는 않았어요.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조차도 희망을 이제 이렇게 갖게 하는 큰 요인이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 뭔가를 갖고 있다. 언젠가는 깐다. 그런 희망도 이제 가져보는 거죠.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